유시민 작가의 오늘자 분석이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점점 여러분들이 젠프의 연임을 원하는 근본적 이유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는 낚시 아카데미를 통해 김어준, 유시민 나서봐야 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며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은 김어준, 유시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누가 댓글을 써놨는데 그래 맞아. 그런 지지자들, 당원들은 김어준, 유시민을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원래 거기로 가게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 총선 때 분탕 칠치는 사람들 중에 몇 명 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재명 괜찮다고 대통령 잘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옆길로 가지 말고 만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다 풀린다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옛날에 노무현 인정 못해서 튕겨나간 애들처럼 이재명을 인정 못해서 튕겨나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으로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인데 관련해 결국 민주당에 대한 분석이 적중해 다시 쇼츠에서 역주행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민주당이 보면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산업재해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어떤 그 노동자 인권 문제라든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 노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사라진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그 이해찬 총리가 보면 그리고 살린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노무현도 그 플랫폼을 깔아줘서 살린 것이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노무현 대통령 안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이 대통령 플랫폼이 마찬가지예요. 없었으면 소위 귀족정을 원하는 정치인들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발표 죽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 비주류로 고생할 때 그리고 그 제명하라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이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후단협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후단협. 당 안에서 다 똑같이 잘라고 막 그랬습니다.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알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후보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샀다. 그 후단협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다 날아갔죠. 그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망가지고 나서 대통합민주신당 주도했던 사람들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죠.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쵸. 이런 이 국민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아놓은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서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 몰래 찍고 소위 비명계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매번 중요한 선거나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뭉텅뭉텅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왜 나오냐? 날아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본인도 몰라요. 왜 날아갔는지. 그 날린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그렇지. 미워서 날렸어요. 근데 보면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력. 이게 1987년 평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당원이 백수십만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이 흐름이 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번 그 메인스트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했어요. 천재예요. 네. 듣고 보니까. 그 어렴풋이 알던 게 아주 분명해졌는데 미워서 날렸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미운 거지. 그래서 왜 미운지가 네. 있는 거죠. 그 왜 미운지에 이게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연장을 읽으셔야 돼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권리 당원들이 밉다고 표현한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책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흐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맞는데 불편한데 이 사람들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체득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표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이제 귀족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화정의 그 당내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더라고. 한때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고 지명도 있다는 자산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 1표제 이런 거 일인 하잖아요. 일표제. 그 대의원의 투표권이 수십 배 이렇게 옛날에는 수백 배 됐고요. 일반 당원에.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에요. 옛날 김대중 총재께서 철인 정치를 하실 때 그 당에서는 제왕적인. 예, 그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이 구조에 있었던 그 왕정의 잔재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게 왜 집착하겠어요? 자기가 과두 지배자 또는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젠프를 보면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더 연장하라는 메시지로 말입니다. 다만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벅찬 기대 심리와 끓어오르는 열망을 어디로 쏟아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닦아놓은 이 훌륭한 경제 생태계와 상생의 시스템, 이것을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가 온전히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뼈저리게 배웠듯 정권을 뺏기면 이 모든 찬란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피켓은 이재명 5년 영장이 아니라 이재명의 효능감을 영구적인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굳은 결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망이 헛된 꿈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가는 이 개혁의 수레바퀴 뒤에서 우리 주권자들이 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영차 함께 밀어주십시다. 진짜 롱텀 개혁은 바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끈질긴 연대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